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략위원이 주관하는 NK 포럼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지속 가능한 공존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이 지금 어디쯤 위치해 와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 1세션에서는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과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학계와 또 현장에서 여러 경험을 가지신 여러 원로 선생님들께 한반도 분단 역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국가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른바 교착 상태의 정치학이라고 그럴까요? 한반도 평화 구상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까지 동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교착 상태는 대립의 유지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동력이 멈춰서 있는 상태가 교착 상태입니다. 2년 넘게 이르는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대한 관찰은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바라다보는 몇 가지의 점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략 두 가지의 질문일 텐데요. 하나는 지금의 시대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교착 상태도 한반도 분단 역사의 한 부분일 겁니다. 또 그렇게 기록을 해두어야 할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교착 상태는 옅어지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제법 긴 시선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돌, 대립, 증오, 화해, 공존, 많은 구상과 행위들이 가득 차 있는 한반도 분단사입니다. 지금 교착의 시대는 분단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관찰하고 기록해두어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다소 학문적인 질문이고 또 전략적 질문이기도 한데요. 교착 상태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국가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정치학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고 특히 그 중에서 외교정책론은 국가는 왜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hy Nations Act죠. 국가의 행동, 즉 외교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 Why Nations Not Act입니다. 이 질문 역시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역사를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화두로 접근할 때도 대부분의 학문적, 전략적 관심은 변화라는 것에 두어져 있습니다. 동적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어서 변화를 만드는 요인들, 즉 변수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현상은 왜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교한 분석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지속성의 원인의 그 설명의 일부를 또 소위 현상유지,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그 메커니즘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착 상태의 정치학이라는 것도 이 주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 현상을 전략과 판단의 결과로 간주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론의 판단입니다.
나의 지금 판단과 행동이 나에게 이익으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라는 그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기회 모색 혹은 위험 감수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위험 회피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익론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요인입니다. 국가 행동을 결정하는 요체는 결국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 상태로 귀결이 됩니다. 그 심리적 요인의 하나가 감성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문화적 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를테면 정오심, 적대감, 두려움, 경멸, 모멸감, 명예심, 또 명예의 되찾기, 복수심, 체면 차리기 등등이 모두 다 감성의 영역입니다. 이익론과 감성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사례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현재 상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론의 관점에서 보면 북미 양국의 교착 행위를 설명할 때 위험 감수보다는 위험 회피가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판단,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리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반도의 평화공존, 또 평화공존의 제도화, 관계 정상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하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미국 모두, 양국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있어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과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성적 요인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분노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압살 정책이라는 항변에 축적되어져 있는 두려움이 보입니다. 미국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언사에 또 그 자신의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결기에도 따지고 보면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국면이 미치는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시침 넘어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 상태, 감성 영역의 요인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불량 국가, 악의 축 등의 단어에 그들의 북한에 대한 경멸감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북한 악마론이라는 단어도 이와 유사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사실 국가 간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심리가 교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을 탓하기가 어려운 것이 불신 구조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멸감으로 그 불신 구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감성 영역의 요인들입니다. 북미 양국 모두 그 심리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으름의 산물 같기도 합니다. 북미는 서로 상대방의 코트에 볼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울 이미지입니다. 이익보다는 감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의 비합리성을 그러한 논리로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감성 요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익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염려하는 두려움의 크기보다 새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북한과 미국 지금 모두 용기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 관성, 자기 정당화의 심리 이런 것들이 북미 양자 관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남북미 삼각 구도에서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교착, 또 관성으로 인한 교착이 현 상황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변동의 동력은 어디서 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교착 상태를 풀어내고 또 변화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면 한국 외에는 전략적 옵션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냉전기의 증오가 관성처럼 남겨져 있는 국내 정치 환경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는 사람들은 뭐 무리할 것 있겠냐 하면서 저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조차 감성 요인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교착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감성 영역에 갇혀서 외피를 단단히 두르고 있는 북미 전략가들의 사고를 이익론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테면 프레임의 전환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익론으로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려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익론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그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의 단초를 보였던 것이 2018년이 우리에게 준 학습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여야 할 지점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치고 나면 비용이 쌓입니다. 교착의 강도가 높아지면 교착을 풀어내는 비용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미래 세대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18년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다소의 과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작동 가능한 평화공존 구도를 정착시켜야 할 초입에 우리는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작은 동력, 그 가능성이라도 확인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교착 상태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교착 상태의 정치학을 더 세밀하고 더 치열하게 분석해 두는 일도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행위자 역시 한국밖에 없습니다. 교착의 중간 지점에선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작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